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4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어서들 오시고, 특히나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 흐름은 커뮤니티 보시면은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가입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들 해주시고, 오늘 오후는 KBL 하나, KUVU 두 가지 경기, 그 다음에 축구 한 가지 경기, 총 네 가지 경기 빠르게 멘트하고 마무리 지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뭐 저의 분석과 여러분들의 이제 분석 내용을 한번 맞춰보시면 그래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빠르게 네 가지 경기 멘트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거 멘트는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상세하게 준비해 오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고 다들 화이팅 하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SK랑 KCC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슈가 뭐죠? 사실은 뭐 자밀원이라든지 뭐 오세근이라든지 안영준이라든지 핵심 코들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팀 밸류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라는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뭐 원희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득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뭐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제공권 확보적인 측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간 다운그레이드가 된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데릴 먼로가 잘 해주고 있는 건 맞지만 결국에 원이 데뷔했을 때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KCC가 사실 뭐 션농이라든지 뭐 최준용, 뭐 송교창 이런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션농이랑 이제 드완이 들어왔을 때 과연 먼로가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먼로가 계속해서 40분 가까운 시간에 뛰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밸런스를 맞추긴 좀 어렵다고 봐요. 아마 공격에서 좀 많은 에너지를 쓸 거고 수비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쓰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멀로가 공격 코트에서도 해주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컨트롤타로서의 역할이라든지 뭐 이제 득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세컨 찬스를 좀 잡아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공격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비에서의 이런 모습은 조금 기대값을 낮게 설정하고 싶습니다. 이거 사실 뭐 멀로가 뭐 체력이 아무리 많다 한들 얘네들이 막아내기가 또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KCC 같은 경우에는 최준용이 복귀를 하는데 성공했지만 이제 긍정적인 요소는 사실 오펜스. 오펜스에서는 약간 이 최준용이 보여줄 수 있는 다재다능이라고 할까요? 뭐 슈팅 레인지도 굉장히 길고 돌파도 있고 뭐 패스도 괜찮고 컨트롤 타워스로 러스의 역할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존재하지만은 이 수비에서의 수비 코트에서의 떨어지는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집중력 자체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 직전 누구를 만났었죠? 뭐 삼성 만나서 100실점을 내주면서 경기를 지고 왔어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오늘도 이제 KCC 입장에서는 뭐 최준용, 뭐 송교창, 뭐 쇼농, 뭐 허웅까지 이런 스포러들 이용해서 충분한 화력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SK도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기보다는 화력으로 약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KCC가 앞서 나가고 SK가 좀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KCC가 뭐 똥줄 승이라든지 어쨌든 승리 정도는 챙겨주는 약간 요런 그림이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음.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KCC 승이라든지 151.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5점 차 이내 승부도 가능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KCC 승, 다득점, 5점 차 이내 승부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배구 넘어갈게요. KB 손보랑 우리카드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구 넘어가 볼게요. 자, 요 매치업은 이제 손보에 대한 좀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손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좋습니다. 최근 두 경기 뭐 항공이라든지 옥저라든지 조금 강한 팀들을 만나서 넉넉하게 승리를 챙겨왔고요. 특히나 직전 경기 비에나가 21득점. 근데 성공률이 이제 68.97%. 그 다음에 이제 야쿠 같은 경우에도 16득점. 얘도 이제 60% 찍어줬었고. 그 다음에 뭐 이준영이라든지 뭐 차영석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공격에 대한 성공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KB 손보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공격에 대한 지표들이 명확하게 지금 우상향 곡선을 그려주고 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KB 손보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팀이다. 왜냐면 뭐 비에나라든지 나경복이라든지 야쿠비라든지 임성진이라든지 고점이 높은 선수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최근의 흐름은 명확하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팀과 만난다 한들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이 황택이랑 이제 효율 자체도 호흡 자체도 지난 시즌 대비했을 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우리카드 설명드릴게요. 지금 연승으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최근에 2연패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라우조라든지 알리라든지 얘네들은 뭐 나쁘지 않아요. 얘네들 활용한 공격에서의 퍼센트는 굉장히 잘 잡혀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김지한이라든지 아니면 뭐 황성종이라든지 얘네들에 대한 공격 성공률 자체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 사실 블로킹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블로킹이 안 됐을 때 뭐 디그에 대한 성공률 자체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파인 플레이가 잘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도 조금 아쉽죠 사실. 그리고 이제 우카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서브라든지 아니면 공격에 있어서 범실이 되게 많습니다. 범실에 대한 비율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접전까지는 꽤나 잘 만들어 주는데 결국에는 클러치 상황에서의 해결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어이없는 실수 나오면서 약간 상대에게 흐름 내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연패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화력에서의 지금 손보의 우상향 그래프라든지 홈에서의 가져가는 이점이라든지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는 우리 카드에 대한 이런 기대값까지 설정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손보가 무난하게 승리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KB 손보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184.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 뭐 두 팀 다 지금 뭐 이 그 윙 자원들이 강하다 보니까 다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좀 높게 잡아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런 경기가 사실 손보가 좀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보 승, 일방적, 그 다음에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현건이랑 기업은행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현건, 기업. 자, 요것도 이제 홈팀 현건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직전 경기 만나서 페퍼 만나서 셧아웃을 당하고 왔거든요, 현건이.
근데 이제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칼이라든지 정지윤이 가장 많은 공격을 가져가는 선수들인데 근데 효율이 너무 안 나왔어요. 직전 경기에서. 이제 카리가 25%, 그다음에 정지윤이 23.3% 기록하면서 동시에 쌍포가 부진했었고요. 오늘 매치업 상대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블로킹 높이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 뭐 13.51% 기록하면서 리그 2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과연 칼이라든지 정지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요건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 시즌 형건이 꽤나 서브를 강하게 때려주면서 분위기를 잡아주는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왔었는데, 기업이 또 생각보다 리시브가 괜찮습니다. 리시브가 좀 안정이 되어 있는 팀이다 보니까 형건이 서브에서의 강점도 보여줄 수 없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조금 어렵게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원정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빅토리아라든지 알리사, 뭐 육서영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삼각편대가 밸류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이 실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클러시 상황에서 이런 실책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지금 형원 같은 경우에도 블로킹에서의 이런 타이밍이 잘 맞고 있지는 않거든요. 뭐 양효진이 있고 뭐 김희진이 있기는 하지만 뭐 최근에 그렇게 좋은 블로킹이 잘 나와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얘네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조금 많아질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뭐 순수 화력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밸런스가 저는 현건보다는 기업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에 대한 플랜이라든지 역배를 받는 상황이라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축구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다랑 멜버른 시티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보자면은 요거는 사실 뭐 순수하게 체급에서부터 차이가 좀 난다고 봐요. 체급 차이가 분명히 나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멜버른 같은 경우에는 직전 홈에서 불이람을 잡아내는데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성공을 했었는데 일단은 뭐 전체 공격이나 수비에서에 대한 밸런스가 조금 많이 무너져 있는 팀이라는 점, 기복이 분명히 있는 팀이라는 점, 게다가 오늘 경기는 마치다의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사실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멜버른이 이제 뒷공간을 조금 많이 내주면서 실점에 대한 비율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의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좀 어이없는 이제 실점들, 이런 부분도 많은 팀이다 보니까 사실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반면에 홈팀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고요. 뭐 소마 유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나상호라든지 뭐 최근의 경기력이라든지 골 결정력에 있어서도 조금 자신 있는 구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 차이는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뭐 홈에서 가져가는 이점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멜버른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저는 뭐 거의 득점이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대0 게임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치다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1마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멜번 시티가 득점이 아예 없으면서 마치다가 한 2점 정도 뭐 넣어주는 약간 요 정도 느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다 승 1마헨 2.5 언더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4가지 경기 멘트 간단하게 한번 진행해 봤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또 저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